우승 확률 3%, 그것이 중국 언론이 계산한 한국팀의 현실적인 우승 확률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중국 상하이, 한국 바둑의 자존심이 흔들리던 순간 한중일 최강자들이 모이는 농심배에서 한국은 충격적인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대회 5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한국,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종진, 안달훈, 유창혁, 최철한, 한국의 대표 기사들이 차례로 쓰러졌고 결국 남은 건 단 한 사람, 바로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는 무려 5명, 중국과 일본의 최정예 기사들이 이창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 언론은 비웃었고 일본 해설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둑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상하이 대첩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2004년 당시 바둑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창호 구단,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바둑을 압도적으로 지배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흔들림 없는 냉정한 바둑, 수많은 세계대회를 휩쓴 돌세출의 천재. 하지만 2004년 그 기세에 변화가 생깁니다. 중국에서는 이창호에게 맞서기 위한 신예들이 급부상했고 한국 내에서도 최철한, 이세돌 같은 신세대 강자들이 이창호의 왕좌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세대교체라는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 이창호에 대한 기대가 예전만큼은 아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4년 10월 제6회 농심 신라면배가 시작됩니다. 농심배는 아주 독특한 대회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5명의 대표를 선발해 릴레이 연승전을 펼칩니다. 한 명이 이기면 계속 출전, 지면 다음 선수가 나오는 방식, 마지막 1인이 남아있는 팀이 우승, 즉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흐름, 멘탈, 집중력까지 모두 시험대에 오르는 세계 바둑에서 가장 극한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대회에서 5연속 우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6회 대회 라인업을 본 순간 모두가 불안해했죠. 한국팀은 한종진 5단, 안달훈 6단, 유창혁 9단, 최철한 9단, 이창호 9단, 특히 당시 세계대회에서 주가를 올리던 이세돌이 예선에서 독사 최철한에게 패배하며 대표팀에서 탈락했죠. 그래도 최철한은 이미 응시배 준우승, 이창호를 이긴 경험까지 있는 강자였기 때문에 한국은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라인업은 저우허양, 펑첸, 러시어, 왕레이, 왕시 모두 당대 최정상급 기사들이었습니다. 일본 또한 조치훈, 장쉬, 왕밍환 등 언제든 복병이 될 강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회는 한국에게 악몽으로 찾아왔습니다. 제1국 한국 선봉 한종진 대 일본 선봉 미무라 도모야스의 대국. 한종진은 당시 첫 태극마크를 달며 기대를 불러 모았지만 역시 세계 무대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 바둑에 그대로 나타났죠. 결국 한종진의 패배, 한국의 첫 주자가 일본 선봉에게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는데요. 한국의 두 번째 주자 안달훈 6단이 등장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했던 한국팀. 그러나 초반부터 종반까지 단 한 차례의 기회도 없이 저우허양에게 끔찍한 완패를 당했습니다. 중국은 저우허양의 2연승으로 축제 분위기였고 다시 한번 중국 바둑의 시대가 도래한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일본의 다카오 신지가 저우허양을 저지하며 첫 승을 거두었고 이어 다음은 한국의 세 번째 주자 유창혁 구단이 나섰죠. 세계 최고의 공격수 라는 별명의 유창혁. 그는 한때 국내를 넘어 세계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2002년 LG배에서도 우승하며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유창혁이라면 이 흐름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모든 바둑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오 신지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바둑을 보여줍니다. 냉정한 판단과 날카로운 응징으로 조금씩 차이를 벌리더니 유창혁이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한국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창혁마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최철한과 이창호 단 2명뿐. 정말 어쩌면 최초로 0승으로 대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죠. 중국과 일본 모두 2승씩 거둔 상황.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선수 독사 최철한 구단이 등장합니다. 당시 최철한은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계바둑 월드컵이라는 응시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선수였죠. 특히 이창호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대단한 기사였습니다. 이창호에게 상대 전적을 앞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최철한의 상대는 중국의 펑첸이었습니다. 펑첸은 다카오 신지를 꺾으며 중국의 3승째를 가져온 선수였죠. 그리고 시작된 이 바둑에서 대한민국의 첫 승이 나옵니다. 역시 최철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최철한의 완벽한 승리였고 이제 한국이 반격할 차례가 왔다는 기대감이 고조된 바로 그때 최철한과 일본의 조치훈이 맞붙게 됩니다. 조치훈은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바둑계의 레전드였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유년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바둑과 세계 바둑을 휩쓸어버린 그야말로 바둑 천재.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활약으로 2003년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삼성화재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여전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바둑에서 역대급 이변이 펼쳐집니다. 바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최철안의 돌이 이 선을 기어다니는데요. 이는 완전한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이 순간 9집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 격차는 바둑이 끝날 때까지 좁혀지지 않았죠. 너무나도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중국의 러시어가 일본의 조치훈을 상대로 승리하며 중국은 3명, 일본은 2명, 그리고 한국은 이창호 단 1명만을 남겨두게 되었죠. 이때 중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우승 확률은 3%에 불과하다. 이창호가 5명을 모두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해설자들도 한국의 독주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비관론이 팽배했죠. 천하의 이창호도 이번엔 어렵다. 이제 중국 바둑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이런 세간의 평가에 조용히 입을 연 한 사내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바둑의 전설 마샤오춘이었습니다. 마샤오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언론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호 5연승에 내 모든 걸 걸겠다. 그렇게 한국의 마지막 주자 이창호가 출전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국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중국의 기사들은 웃고 떠들며 대회장으로 입장하고 있었죠. 이창호의 첫 상대는 중국의 러시어. 이창호는 본인의 주특기인 두터운 바둑으로 러시어를 상대로 유리한 국면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끝내기 단계에서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바둑이 만들어졌죠. 바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러시어가 유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창호의 완승으로 이 대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창호의 두 번째 상대 일본의 장쉬 구단이었습니다. 국적은 대만이었지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바둑의 레전드가 된 선수였죠. 그렇게 시작된 바둑에서 이창호는 초반 포석에서부터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며 러시아와의 대국과 비슷하게 단 한 번도 우위를 내어주지 않은 상태로 장쉬를 쓰러뜨립니다. 이 순간 한국의 분위기는 격정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의 첫 대회 2연승이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창호의 완벽한 부활, 국내외 모든 관심은 이창호에게 쏠리게 되었죠. 이제 남은 건 3명. 중국의 왕레이를 상대하게 된 이창호는 하변 흙집에 침투하여 수를 내고자 했는데 왕레이는 이 돌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여기서 대량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살려주고 바둑을 두었다면 바둑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지만 끝까지 잡으러 가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승리가 굳어졌습니다. 남은 주자는 단 2명. 다음 주자는 일본의 왕밍환. 역시 대만 출생의 일본 기원 바둑기사였죠. 장쉬와 더불어 일본 내에서는 혼인보 타이틀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실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창호는 이 일본의 실력자를 그야말로 끔살시키는데요. 이창호의 두터운 세력에 침입한 흑돌. 결국 살긴 살았지만 바깥으로 엄청난 외세를 제공하고 말았고 바둑은 이창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외세에 침입한 흑돌은 이창호의 침착한 대응으로 모조리 잡히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이창호의 승리. 이제 남은 건 단 1명. 정말 어쩌면 역대 최초의 농심배 5연승으로 리버스 스윕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6일 농심배 마지막 대국이 시작되었죠. 이창호 구단 대 중국의 왕시오단. 왕시오단은 비록 단수는 낮았지만 실력만큼은 최정상급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창호를 저지하기 위해 육성한 중국의 많은 신예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이창호를 저지해야 하는 중국팀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국장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창호는 이미 4연승을 기록하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피로는 누적되어 있었죠. 반면 왕씨는 젊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여기서 이창호를 막겠다는 의지가 그의 눈빛에서 보이는 듯했죠.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마지막 대국이 시작됩니다. 바둑은 이창호의 흑번으로 시작되었고 초반부터 이창호는 특유의 두텁고 느린 행마로 자신만의 바둑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왕씨는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며 3기생을 만들었죠. 즉 이창호의 세력대 왕씨의 실리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호가 먼저 칼을 빼들었죠. 되게 엉성한 연결을 끊어가며 싸움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로 이 자리를 끊어서 싸움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왕씨의 선택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는 패착이 되었죠.
당시 우하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좌하보다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이창호는 급한 좌변부터 선수로 처리하며 이곳에서만 무려 10집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팽팽했던 바둑이 순식간에 10집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이창호는 바둑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왕씨가 이득을 볼 곳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둑이 완전히 끝날 때쯤엔 이창호가 처음에 이득봤던 10집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결국 왕씨가 돌을 던지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승 확률 단 3%, 5명의 강자들을 혼자서, 그것도 모두 완벽하게 압살하며 한국 바둑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창호가 상대한 5명은 모두 당대 최고 수준의 기사들이었지만 이창호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창호의 5연승을 전설이라 부르며 아직까지 회자하고 있고, 놀랍게도 패배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창호의 이 기록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조차 한국의 이창호의 광팬이 되기도 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후 귀국한 이창호는 전설적인 사진 한 장을 남기며 상하이 대첩이라는 이름으로 바둑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이창호는 2005년 상하이 대첩을 기점으로 점점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네, 오늘은 이창호 구단의 전설적인 상하이 대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